우리가 앓고 있는 수많은 질병 가운데 저는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치매가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우리에게서 행복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마저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뇌세포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질병인데 뇌세포 문제로 생기는 질병에는 치매가 다가 아니며 뇌졸중, 파킨슨병, 뇌종양, 정신질환 등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뇌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을 좋은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받으면 잘 나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뇌세포에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통하여 우리 몸이 놀랍게도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깨닫게 되었는데 뇌세포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세포가 매우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는 뇌세포 문제로 생기는 질병들을 어렵지 않게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뇌세포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뇌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 생기기 때문에 뇌세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뇌세포가 가지고 있는 뇌세포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번 영상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뇌세포의 놀라운 구조와 기능, 곧 뇌세포의 특성을 살펴보려 합니다. 뇌세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난자와 하나의 정자가 만나 만들어진 수정란이 세포 분열이라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배아 줄기세포가 신경과 간, 뼈, 피부, 근육과 같은 200여 개의 각기 다른 다양한 인체 조직 세포로의 분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생명체로 태어나는 과정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세포의 종류가 달라도 세포별 DNA 염기 서열은 같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체적 특징을 알아보거나 유전적 혈통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전자 검사를 할 때 어떤 세포를 검사하든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둘째로 모든 세포가 동일한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세포의 종류별로 예를 들면 뇌세포와 간세포가 세포의 모양이나 기능, 수명, 세포의 분열과 같은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배아줄기세포가 분화할 때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2만여 개의 유전자 가운데 어떤 유전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느냐에 따라 그 세포의 종류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2만여 개의 유전자 가운데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되는 유전자의 특정 조합이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냅스 전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 신경 발달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화된 세포는 신경세포가 되고 약물 대사나 콜레스테롤 합성, 포도당 조절 등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화된 세포는 간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뇌세포에 대해 살펴볼까요? 뇌세포에는 전기신호나 화학신호를 이용하여 다른 뇌세포와 정보를 주고받는 기능을 수행하는 뉴런이라고도 부르는 신경세포와 신경계의 항상성 유지와 신경세포의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교세포가 있는데 보통 뇌세포는 신경교세포를 제외하고 정보 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뉴런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세포는 약 860억 개가 있으며 신경교세포는 이와 같거나 더 많은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뇌세포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뇌세포의 특성은 모든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과
다른 세포들과 달리 뇌세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뇌세포는 모든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특성으로 핵과 세포질, 미토콘드리아 등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포함한 생명활동을 하며 이를 위하여 혈관을 통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들을 공급받고 생명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노폐물을 혈관을 통하여 내보냅니다. 뇌세포의 생명활동으로는 뇌세포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생산과 필요한 단백질 합성, 손상된 세포액 안의 DNA 복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세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뇌세포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뇌세포들은 활동량이 매우 많습니다. 사람의 뇌는 무게가 약 1.3kg으로 몸무게의 겨우 2%를 차지하는데 사용하는 영양소와 산소의 양은 전체의 20%, 뇌에 공급하는 혈액은 전체의 15에서 20%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많은 활동이 가능하도록 뇌에는 영양소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많은 혈관과 73%나 차지하는 충분한 물을 가지고 있어 물속에 복잡하고 정교한 뇌세포와 혈관이 자리 잡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뇌세포들은 다른 뇌세포들과 엄청난 양의 신호를 주고받으며 일하는데 신호 전달 방식이 독특합니다. 뇌세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른 뇌세포들과 떨어져 있으며 시냅스라 부르는 이러한 미세한 틈을 100여 종의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하여 신호를 주고받는데 하나의 뇌세포가 많게는 10,000개의 다른 뇌세포들과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하며 이때 사용하는 신호 전달 물질과 신호의 내용은 뇌세포별로 일정하다고 합니다. 뇌세포의 이와 같은 복잡하고 정밀한 신호 교환 체계는 어떤 뇌세포가 손상되거나 죽어 새 뇌세포로 대체될 때 소통망을 복구하기가 쉽지 않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셋째로 뇌세포는 효과적으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수명이 길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살아있으며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데 이 점은 어떤 뇌세포가 죽어 새 뇌세포로 대체될 때 기존 뇌세포와의 복잡한 신호 전달 체계를 복구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 세포 분열하는 복잡한 과정과 분열 과정에서도 신호 전달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넷째로 뇌세포들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하는 방법도 다른 세포들과는 다릅니다. 뇌세포들은 세포 분열하는 방법으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20여 년 전까지도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세포들의 수명은 대부분 인간의 수명보다 훨씬 짧아서 세포가 성장할 때와 수명이 다하거나 손상되어 죽을 때 새 세포를 만들어 메꿔줘야 하는데 그 방법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형태는 새로운 세포가 필요할 때 기존 세포가 직접 분열하는 방법으로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간을 절제할 때 신속하게 분열하여 재생하는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둘째 형태는 수명이 2일에서 5일부터 수개월까지 짧은 세포로 직접 분열하지 않으며 줄기세포가 분열한 다음 분화하여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가 죽은 세포의 자리를 대체하는 경우로 혈구세포와 유장관의 상피세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형태는 태아 때 대부분 만들어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살면서 분열하지 않는 경우인데 신경세포 뉴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수명은 길지만 직접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뇌세포가 어떤 이유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뇌세포가 하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죽는 세포가 많아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몸에는 뇌세포가 재생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리 양쪽 옆면 측두엽 안에 있는 해마에는 신경줄기세포가 있어서 필요할 때는 이 줄기세포가 분열하여 증식한 다음 뇌세포로 분화하고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여 뇌세포로 성숙한 다음
다른 뇌세포와 시냅스 연결을 만들어 기존의 회로에 통합됩니다. 다섯째, 우리의 뇌는 어떤 장기나 기관보다도 잘 보호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머리뼈와 뇌막, 뇌척수액, 혈액, 뇌장벽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머리뼈는 흔히 두개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손상받기 쉬운 뇌 조직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뇌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뼈입니다. 다음으로 뇌와 중추신경계를 둘러싸고 있는 뇌막은 수막 또는 뇌척수막이라고도 부르는데 세 개의 얇은 막, 곧 바깥쪽으로부터 경막과 쥐주막이라고도 부르는 거미막, 연막으로 뇌와 중추신경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뇌척수액은 혈액에서 적혈구나 백혈구 세포들이 제거된 혈장과 비슷한 액체로 뇌와 뇌막 사이의 공간을 흐르면서 뇌를 충격으로부터 완충하는 쿠션의 역할과 머리뼈 안의 압력을 골고루 분산하는 역할을 하며 혈액에서 뇌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뇌에서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혈액, 뇌 장벽은 뇌를 손상시킬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이나 세균, 기타 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세포층으로 뇌의 화학적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밖에도 신경세포에는 신호전달을 잘 할 수 있도록 세포막이 변경되어 만들어진 가지돌기와 축삭돌기가 있습니다. 가지돌기는 뉴런의 신경세포체 주위에 나뭇가지처럼 여러 개가 뻗어 있어 자극이나 신호를 잘 받아들이며 축삭돌기는 뉴런의 신경세포체에서 길게 뻗어나온 절연체 안에 들어있는 전기선처럼 생긴 돌기로 신경세포체의 전기화학 신호를 다른 세포에 전달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뇌세포들은 다른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혈관을 통하여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아 에너지를 생산하며 이 에너지를 사용하여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뇌세포의 모든 생명활동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핵 안에 있는 유전자들을 구성하고 있는 DNA들 가운데 손상된 DNA들을 찾아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합니다. 뇌세포들이 이와 같은 생명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독특한 신호 전달 방식을 사용하여 다른 뇌세포들과 엄청난 양의 신호를 주고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른 세포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뇌세포들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모든 과정이 뇌세포 핵 안에 있는 유전자의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우리는 뇌세포의 활동에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저는 이러한 완벽한 시스템이 바로 창조주의 사랑이나 전능지능이 뇌세포의 유전자에 반영된 작품이라고 믿습니다. 뇌세포 안에 그토록 완벽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데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각종 뇌질환이 왜 생기느냐고 묻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뇌세포 핵 안에는 뇌세포들이 건강하게 활동하게 하는 완벽한 시스템이 유전자 형태로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뇌세포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뇌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켜져야 할 유전자가 필요할 때 잘 켜져야 하는데 뇌세포의 유전자들을 구성하고 있는 DNA들은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60억 개 가운데 많게는 하루에 100만 개까지 손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뇌세포의 유전자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DNA가 손상된 유전자들은 바로바로 복구되어야 하고 켜져야 할 유전자가 필요할 때 잘 켜져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유전자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 다시 말하면 뇌세포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런 생활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뇌세포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뇌세포들은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여 각종 질병이 예방되고 나을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너무 많이 먹을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이나 과식, 간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며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